안녕하세요, 오택입니다. 요즘 폴스타4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최근 폴스타4 시승 행사 이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폴스타4 롱레인지 싱글모터 차량으로 지난번에 짧게 탔던 폴스타4와 동일한 모델입니다. 먼저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봤습니다. 폴스타4는 롱레인지 싱글모터와 듀얼모터 두 가지 모델로 나뉘는데요. 롱레인지 싱글모터는 최고 출력 272마력에 최대 토크 35kg 폴스미터 정도의 토크를 보여줍니다. 듀얼 모터의 경우에는 최고 출력 544마력에 약 70kg 폴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모터 모델은 정지 상태부터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7.1초를 보여주고 있고요. 듀얼 모터는 3.8초를 보여줍니다. 현재 환경부 인증 주행거리는 싱글 모터 모델만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폴스타4 롱레인지 싱글 모터의 환경부 인증 최대 주행거리는 511km를 보여주고 있으며 롱레인지 듀얼 모터의 경우에는 WLTP 기준으로 590km를 인증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국내 환경부 인증을 받게 된다면 400km대 중반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스타4 롱레인지 싱글 모터의 실제 주행거리는 환경부 인증 주행거리보다 약 100km가량 더 높은 실주행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낮은 공기저항 계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폴스타4의 공기저항 계수는 0.26cd로 SUV 차량이지만 상당히 낮은 공기저항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경우는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UV라 하면 평평한 전면부를 가지고 있어 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폴스타4의 전면부는 그릴을 최소화한 날카로운 전면부 디자인으로 공기저항을 낮춘 디자인을 가진 점이 특징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으로 헤드램프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폴스타2 헤드램프의 경우에는 볼보가 사용하던 토르의 망치 디자인의 헤드램프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폴스타4부터는 붙어있던 DRL을 떨어뜨리면서 폴스타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든 점이 특징입니다. 헤드램프는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탑재되어 있어 야간 주행 시 사양등을 켜도 전방 차량을 인식하여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점등시켜주는 램프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폴스타의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첫 모델인 만큼 폴스타4의 의미를 더욱 높여주는 요소라 생각됩니다. 본인 앞부분을 보면 폴스타 엠블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엠블럼이라 하면 도장 색상과 다른 색상을 적용하여 튀어 보이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폴스타의 경우에는 도장 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넣어서 튀지 않는 엠블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외관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보다 자연스러운 주행 보조 장치 작동을 위해 다양한 센서가 탑재되었다고 하는데요. 폴스타4에 장착된 센서로는 미드레인지 레이더 1개, 익스테리어 카메라 11개, 초음파 센서 12개가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행 보조 기능을 작동시키면서 이런 여러 센서들의 역할을 느꼈던 부분으로는 자연스러운 가감속과 내 앞으로 끼어드는 상황에서 미리 차량을 인지하고 속도를 천천히 감속하는 것, 그리고 옆 차선의 차량이 내 쪽 차선에 바짝 붙어 달리거나 트럭과 같이 차폭이 넓은 차량의 옆을 지나갈 때 살짝 비켜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들의 경우에는 주행 보조 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언제 어떻게 갑작스럽게 들어올지 모르는 차량들을 대응하기 위해 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주행을 했었지만 폴스타4의 경우에는 도로 위 다양한 상황에 차량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행 보조 시스템을 조금 더 믿고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리를 주행했음에도 주행 피로도는 확연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주행 테스트를 하기 위해 매 차량을 시승할 때마다 서울에서 충주를 왕복하는데요. 서울 충주 왕복 주행거리가 대략 250km 정도로 짧지 않은 거리지만 폴스타4로 이 거리를 주행했을 때 느껴지는 체감 피로도는 거의 일반 차량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측면부를 보았습니다. 전면부부터 시작된 라인은 전면 유리를 거쳐 매끈하게 루프 라인으로 이어집니다. 측면부에서도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요소는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측면부 유리를 살펴보면 평평하고 매끈하게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도어 쪽 도장면도 도어가 잠겼을 때는 도어 핸들이 도장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고속주행 시 도어 핸들이 받을 수 있는 공기저항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들은 사이드미러가 받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사이드미러 형상을 날카롭게 디자인하거나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를 넣는다거나 와류를 줄여주기 위한 에어핀 등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를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거울 수준의 거리감을 보여주지는 못하죠. 폴스타는 카메라 대신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로 좋은 대안책을 제시했습니다. 폴스타2에도 적용되었던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는 말 그대로 사이드미러 가장자리에 불필요한 프레임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미러 위치를 조절할 때 거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러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느꼈던 부분은 폴스타2와 동일한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가 들어갔지만 사이드미러의 작동 속도나 폴딩 속도가 이전에 비해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별건 아닌데 확실히 빨라지니까 한국인으로서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기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 공력 휠이 들어간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휠 안쪽이 잘 보이지 않는 휠의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4에 적용된 휠은 거의 뚫린 부분이 없는 공력 휠이 들어갔지만 휠 안쪽 부분의 색상을 블랙으로 처리해서 멀리서 보거나 차량이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치 휠 안쪽이 뚫려 있는 듯한 효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는 현재 디자인 휠 기준으로 전 후륜 모두 255-45R 1인치로 비교적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구는 운전석 쪽 측면부 뒤편에 위치합니다. 몇몇 전기 차량들의 경우에는 앞에 충전구가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차장 특성상 뒤쪽에 있는 것이 편리하죠. 충전 속도는 최대 200kW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배터리 용량은 100kWc 배터리가 탑재되었는데요. 그래서 넉넉한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10%에서 80%까지 충전 시간은 30분입니다. 폴스타4 차량을 처음 받았을 때 배터리 잔량이 80%인 상태로 받았었는데요. 그 상태에서 차량에 표시되던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였습니다. 보통 급속 충전의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80% 이후부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많이 나오지 않는 차량들은 100%까지 모두 채워야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지만 폴스타4의 경우에는 급속 충전의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80%까지 충전하는 것만으로도 주행거리 500km 대는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면부를 보았습니다. 낮고 날카로운 느낌의 전면부와 달리 후면부는 SUV답게 큼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프라인이 쿠페 스타일로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쿠페형 SUV라 말하는 게 맞겠네요. 폴스타4의 후면부에서 특별한 점은 후면 유리입니다. 보통 쿠페형 SUV의 경우에는 후면 유리가 누워있을수록 후방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감하게 후면 유리를 뺐습니다. 대신 차량의 후면부를 볼 때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후면 유리 형태의 파팅 라인을 넣어주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후방 시야를 볼 수 있도록 디지털 룸미러를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룸미러를 통해서 차량의 후방을 볼 수 있는데 거울이 아니라 룸미러의 카메라로 촬영된 후면부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디지털 룸미러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카메라에 물이 묻으면 어떡하냐, 이물질이 묻으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지난번에 폴스타4 시승 항세를 했을 때 비가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이때도 아무 무리 없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폴스타4에 들어가는 디지털 룸미러는 미국의 젠텍스라는 회사에 납품하는 제품인데 이게 폴스타뿐 아니라 현대기아, 캐딜락, 쉐보레 등 여러 차량에 들어가거든요. 그동안 젠텍스의 룸미러를 사용해보며 이물질이 묻거나 주행 중 물이 튀어서 시야를 가리는 경우는 없었고요. 일반 후면 유리보다 오히려 시야가 더 선명하고 잘 보여 이질감이 드는 경우가 오히려 단점일 수 있습니다. 후면부의 테일램프는 가로 일자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이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차량의 폭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차량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주더라고요. 트렁크를 열어봤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후면에서 폴스타 엠블럼을 기준으로 위로 쭉 올라가면 사각형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식으로 열립니다. 사실 폴스타4에서는 트렁크 공간보다도 더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뒷유리가 없으니까 트렁크 안쪽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폴스타 엠블럼을 크게 넣어놓고 테일게이트 안쪽 소재는 트렁크 마감 소재와 동일하게 마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폴스타4 트렁크 용량은 기본 526리터로 넉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대4 시트 폴딩이 되기 때문에 좌석을 폴딩시키면 최대 1536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트렁크 트레이 아래로 추가적인 수납 공간을 볼 수 있고요. 전기 차량인 만큼 보닛 안쪽에도 트렁크가 마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렁크라고 하는데 프렁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룸을 열듯이 보닛을 열고 트렁크 커버를 열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웨더 스트립 처리가 되어 있지만 외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외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물건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실내를 보기 위해 도어를 열었습니다. 폴스타4는 스마트 키를 소지한 채로 차량에 다가가거나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문을 열고 잠글 수 있었고요. 또는 스마트 키를 소지한 채로 도어 핸들에 있는 음각을 터치해서 문을 여잠글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마트 키를 꺼낼 일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폴스타4부터는
스마트키에 들어가는 버튼을 모두 없앤 걸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스마트키의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거나 잠궜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도어를 열어보면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외관 디자인만큼이나 깔끔하고 단정된 도어 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에서 도어를 여는 레버는 도어 암레스트 부분의 레버를 살짝 당겨서 여는 방식입니다. 야간에 탈 때는 도어 아래쪽으로 퍼들 램프가 점등되는데 여러 브랜드들의 퍼들 램프 중에서도 더 선명하기도 하고 폴스타 엠블럼이 워낙 예뻐서 매번 탈 때마다 보면서 타게 되더라고요. 시트의 만족도도 좋은 편입니다.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물렁하지도 않은 시트입니다. 거기에 앉았을 때 등과 어깨까지 빈 부분 없이 시트가 몸을 받쳐주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하더라도 몸이 뻐근하거나 피로한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실내를 보았습니다. 기존 폴스타2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실내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조장치 조작부를 비롯해 각종 조작은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센터 패시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새롭게 적용된 디자인에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좌우 스포크는 버튼이 아닌 터치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감압을 인식하여 터치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터치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터치를 했을 때 햅틱 진동이 작동하기 때문에 딸깍 눌리는 버튼의 질감과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구현한 점이 특징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두툼한 D컷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었으며 림은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타기에도 좋지만 스티어링 휠 그립을 높이면서 조향을 하기에도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편으로는 별도의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뒷 배경으로는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장착된 T맵이 표시되고 주행을 하며 가장 중요한 속력은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큼직하게 표시됩니다. 거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길 안내와 제한 속도, 현재 속력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길 안내나 주행 관련 정보를 보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함 없이 운전할 수 있었고요. 재밌었던 점은 A필러와 운전대 앞쪽으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센서가 탑재된 점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똑바로 전방 주시를 하지 않으면 계속 운전에 집중하라고 경고음과 안내 메시지를 띄워주고 하품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하품하는 모습을 보고 휴식이 필요하다, 쉬라 이런 경고음과 함께 안내 멘트를 띄워줍니다. 메인 센터 패시아를 보기 전 오버헤드 콘솔부를 보았습니다. 상단부에는 실내 조명을 비롯하여 비상등 스위치가 위치하고 있었고요. 앞쪽으로는 프레임리스 디지털 룸미러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룸미러의 경우 주 야간 모두 상당히 선명하게 표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살짝살짝 룸미러에 표시되는 화각을 돌려서 해당 진행 방향의 후방 시야를 비춰주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버헤드 콘솔 좌우측으로는 일열 승객을 위한 선바이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명과 거울이 마련되어 있었고 조명은 너무 밝지 않으면서도 야간에 은은하게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고급스럽게 비춰주는 점이 특징입니다. 천장은 폴스타2와 마찬가지로 썬루프 대신 글래스 루프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별도로 유리를 여닫을 수는 없지만 중앙을 가로지는 바 없이 앞쪽부터 뒤쪽까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하고요. 썬루프를 작동시키는 모터가 없기 때문에 쿠페 스타일의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유로운 머리 공간을 확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인 센터 패시아를 보았습니다. 상당히 단순하고 깔끔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룰 게 없어 보이지만 중앙에 스크린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순정 T맵 내비게이션, 전체 화면으로도 볼 수 있고 음성 인식, 아리아를 통해서도 편하게 목적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차량의 음성 비서인 아리아는 내비게이션 설정뿐 아니라 오늘의 날씨 또는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행과 관련되지 않은 차량들의 기능들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운전석 마사지를 작동시켜달라든지 통풍 시트를 작동시켜달라든지 하는 기능들을 말이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사이드미러 조절을 비롯하여 트렁크 개폐, 라이트 설정, 주행 보조 설정 등 모든 차량의 설정들도 화면을 통해 조절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미러 조절의 경우에는 여러 명이서 차량을 탑승하게 되는 경우라면 매번 조절하기 불편할 수 있는데 차량의 프로필에 로그인을 하면 어떤 사람이 로그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프로필에 저장된 시트로 세팅되기 때문에 한번 미러 위치나 시트 위치 등을 저장해 놓으면 크게 조절할 일은 없어 불편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조장치 컨트롤의 경우에는 바로 조절이 필요한 온도 조절, 그리고 열선 및 통풍 시트의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상시 띄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각종 조작부에 대한 아이콘이 큼직큼직하고 직관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 처음 사용했는데도 금방 적응하고 주행 중에도 쉽게 조작할 수 있었고요.
풍향 관련해서는 재밌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었는데 1열에 탑승한 탑승객을 인식해서 탑승객에게 직접 바람을 쏴주는 기능과 탑승객 주변으로 바람을 보내서 간접적으로 바람을 쏴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번 공조장치를 설정해 놨다면 공조장치를 켜고 끌 때를 제외하고는 크게 건드릴 일이 없었습니다. 온도 조절은 운전석과 조수석 독립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2열 좌석 또한 별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석과 조수석, 2열 좌석에서 별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3존 오토 에어컨이 적용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폴스타2의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를 작동시키려면 후방 카메라를 끄고 작동시켜야 했었지만 폴스타4의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와 함께 원하는 화면을 함께 띄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화질도 야간에 이 정도라면 상당히 좋은 편이라 생각되고요. 여기에 더해 좋았던 점은 주차 센서의 민감도 부분입니다. 폴스타2의 경우에는 주차장 스토퍼를 장애물로 인식해서 긴급 제동을 작동시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폴스타4의 경우에는 이 센서의 민감도를 바꿔서 스토퍼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잘 세팅됐습니다. 덕분에 이번 시승에서는 단 한 번도 스토퍼를 장애물로 인식해서 긴급 제동을 작동시키는 상황이 없었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다양한 색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폴스타4는 우주의 행성을 테마로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요. 태양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으로 총 9가지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점등되는 부분은 센터 패시아와 도어 트림을 비롯해 도어 포켓과 센터 콘솔 중앙부에 간접적으로 점등되어 야간에도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잘 표현해줍니다. 다음은 센터 콘솔을 보았습니다. 센터 콘솔은 위쪽과 아래쪽 2층 구성으로 되어 있었고요. 위쪽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와 노래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방식의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폴스타4에는 추가 옵션으로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과 헤드레스트 스피커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공해주는 만족감이 상당한데 먼저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옵션의 경우에는 플러스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적용되는 사양이고요. 1320W의 출력과 12개의 스피커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나파 업그레이드 옵션을 추가하시면 헤드레스트 스피커까지 탑재되는데요. 말 그대로 헤드레스트 안쪽에 스피커가 탑재되어 몰입감과 서라운드 경험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차량이 밀리는 강남도로 한복판에서 오케스트라 노래를 틀어봤었는데요. 일단 이중 접합 유리에 외부 소음에 대한 차음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외부 소음은 거의 유입되지 않았고 여기에 출력이 좋은 하만카돈 서라운드 시스템까지 딱 작동되니까 차량 바깥은 지옥 그 자체인데 실내는 마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고 있는 이 상반된 상황, 여기서 오는 감동이 정말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센터 콘솔로 돌아와서 컵홀더를 보았습니다. 폴스타2의 경우에는 센터 콘솔의 컵홀더 1개, 나머지는 콘솔 박스 안쪽에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폴스타4의 경우에는 위아래로 2개의 사이즈가 다른 컵홀더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2층 센터 콘솔 구성으로 아래쪽에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고무 패드에 양 옆으로 높이를 살짝 높여서 짐을 두더라도 짐이 굴러다니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없었고요. 여기에 글로브 박스와 콘솔 박스에서도 추가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실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2열 실내를 보기 위해 뒷좌석 도어를 열어보았습니다. 2열도 동일하게 프레임리스 도어에 이중 접합 유리 그리고 동일한 소재가 적용된 도어 패널이 적용되어 있었고요. 2열 실내 공간도 외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상당히 넉넉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2열 머리 공간이었는데요. 보통 쿠페형 루프라인을 사용하는 차량들의 경우에는 머리 공간을 여유롭게 확보하지 못하지만 폴스타4의 경우에는 후방 유리가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넉넉하게 머리 공간을 확보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게다가 거울로 후방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헤드레스트도 큼직하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2열 시트의 착자감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시트의 등받이와 좌방석, 좌우측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열 좌석처럼 조금씩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앉았을 때 몸이 시트에 얹혀져서 가는 느낌이 아니라 시트가 몸을 감싸주면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2열 암레스트 사이드 부분과 콘솔 박스 컨트롤러 화면을 통해 2열 등받이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편안한 착자감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2열 좌석 공간은 신장 175cm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주먹 2개 정도, 그리고 발 밑 공간은
여유 공간 없이 딱 맞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바닥에 배터리팩이 탑재되었음에도 바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허벅지가 많이 뜨지 않기 때문에 앉았을 때 자세가 그리 불편하지 않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2열 편의 장비로는 콘솔 박스 뒤편에 마련된 스크린을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열선 시트와 희망 온도를 조절하는 것 외에도 현재 틀고 있는 노래를 다음 곡으로 바꾸거나 정지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등받이 조절도 화면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에어벤트는 콘솔 뒤편뿐 아니라 B필러에도 탑재되어 있어 에어컨이나 히터를 켤 때 한쪽만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빠르게 온도 조절이 가능할 거라 생각되고요. 콘솔 박스 아래의 경우에는 C타입 충전 포트 2개가 제공되는데, 상단 포트의 경우에는 최대 60W의 속력의 충전을 지원하는 급속 충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아마 노트북도 충전하며 사용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폴스타4 롱레인지 싱글 모터의 실내, 외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한 기능과 특징들을 가진 매력적인 차량인 만큼 앞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줄 걸로 기대해봅니다.